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LB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많이들 걱정되시는 게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HLB 주가가 급하게 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한마디만 해드리면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같이 좀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왜 주가가 밀린다고 생각하죠?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밀릴 것 같기 때문에 뭐요? 주가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근에 HLB가 주가가 올라오고 있을 때 코스닥의 흐름과 비교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무조건 똑같이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HLB가 지금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알고 가셔야죠. 왜 올라가는 거예요? 리보세라닙 관련된 FDA 승인 관련된 이슈로 뭐요? 올라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요?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이죠? 개별 장세로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잖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죠? 주도주도 올라가고 주도주도 살짝 주춤하긴 하겠지만 시총이 큰 놈들이 빠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거지. 이러한 개별적인 테마는 뭐다? 그대로 시장과 관계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HLB 시가총액이 커지긴 했지만 5월 16일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월 근처로 가면 갈수록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단기적인 흐름, 코스닥의 흐름 잠깐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 지수 업종 차트를 좀 봐야겠죠. 자, 여기를 좀 보게 됐을 때 이때 당시 주가가 하락할 때 좀 보면 되는데요. 잘 봐봐요. 언제냐면은 1월 2일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1일 할게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자, 언제까지요? 주가 하락한 거 하락하고 반등 나온 게 2월 13일까지죠. 2월 10일 정도까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락했던 게 그죠? 거의 한 40일 정도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최근에도 하락하면서 HLB가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HLB가 빠지는 게 코스닥이 빠져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빠지는 거예요? 이 3월 26일에 대한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밀린 거다.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요. 코스닥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한 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때 코스닥이 하락했어도 어떻게 HLB? 하락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 HLB 주가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HLB 일본 갔을 때 제가 아까 언제라 그랬죠? 1월 1일부터 그죠? 1월 1일 1월 1일부터 어디까지였어요? 2월 10일까지였죠. 2월 10일. 그죠? 자, 이렇게 당겨 볼게요. 어때요? 자, HLB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빠졌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2차 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2차 전지가 좋지 않다. 그죠?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닥 지수가 밀릴 때 2차 전지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2차 전지 시가총액들이 어떻게 큰 상태입니다. 그럼 시장이 빠질 때 어떻게 2차 전지 위주로 주가가 끌어내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물론 바이오 종목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장세 움직임이 펼쳐진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HLB는 지금 바이오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뭐요? 개별 장세로 움직일 때 개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지금 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하실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5분봉을 좀 체크했을 때 주가 흐름 어떻죠? 5분봉 체크했을 때 자, 봐봐요.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흐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내려오는 흐름들 보이죠? 이 내려오는 흐름을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에서 돌려줬습니다. 보여? 하락이 어떻게? 하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하락이 어떻게 됐다? 하락이 멈춰졌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주가 하락 후에는 펜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원리 뭐예요? 하락하는 박스를 어떻게? 돌려내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박스권을 상승시키면서 다시 우상향 추세가 시작된다. 기본적인 차트의 원리죠. 자, 지금 보면은 HLB 같은 경우 하락 추세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단기적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단기적으로 여기를 지지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그럼 지금 그림상
이 차트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확률이 있다? 이 구간에서 눌림이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옆골이 달린 데 있죠. 여기를 잘 보면 뭐냐면은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있죠.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 보시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보다 빗각 부분이다. 보이죠? 원래 이 추세예요. 이 추세.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죄송합니다.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했다? 여기서 밀렸죠. 밀리면서 밑에 구간 지지해주고 차트가 조금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이 구간에서 뭐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저항을 좀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좀 돼 있죠. 그죠? 올라가는 이 추세 말하는 거예요. 이 추세. 이 추세 타고 가는 부분에 저항을 막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만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보다 다시 상승 추세 올라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밀려서 HLB도 0에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어차피 85,000원 뭐예요? 이 구간? 락바텀 구간이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밀리더라도 개미를 다 털리면서 어떻게? 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85,000원 이 구간 사람들이 다 너희들은 말로만 바닥이라고 하지 않냐라고 하길래 제가 보여드렸죠. 직접적으로 제 포트에 어떻게 HLB 계열사만 있지만 HLB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포트에 HLB 1,000만 원 정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다? 추가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자꾸 말로만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 구간 바닥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제 분석에 조금 더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매수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85,000원, 86,000원 구간이 지지선이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봉으로 봐도 2019년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고점을 뚫어낸 구간이 15,000원 구간이다. 자, 기본적인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뭐가 되죠? 지지선이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이 원리만 생각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구간이 지지선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맞죠? 다시 일봉 돌아와서 HLB 딱 봤을 때 분봉에서 하락하더라도 뭐다? 이거 좀 기회로 보자. 기회로 보자. 왜? 어차피 5월 16일에 대한 기대감이 뭐였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요? 14일이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4주 하고도 이틀 남았다. 3일 남았다. 몇 거래일 남은 거요? 정확히는 23거래일 남았다. 23거래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10일만 있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항상 이 빠지는 거를 기다리는 일은 정말 지치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이다. 뭐로 증명해 드렸어요? 엔캠으로 증명해 드렸죠. 빠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올라가는 건 뭐다? 순식간이다. 한 달 이상 내내 빠지다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일주일 열흘 만에 단숨에 거의 2배가 올라가 버리죠. 저점 구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단숨에 올라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그 HLB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아까 이 구간 얼마? 85,000원이죠. 85,000원. 그 저점 구간 어디였어요? 2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갭 차이 얼마요? 이 갭 차이? 자, 6만 원입니다. 그죠? 6만 원. 그럼 보통 우리가 큰 박스를 돌려놨을 때 이 상승폭만큼 어떻게 된다? 이 상승폭만큼 올라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그냥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시나리오 짜보는 거 85,000원에서 이 상승폭만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 14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기본적인 차트 이론이죠. 그죠? 대칭 이론이라고 이런 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상은 우리가 목표가를 145,000원을 잡는 거다.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나리오는 계속 바뀌어요. 거래량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타점, 저한테 매도 타점 받으신 분들도 지금 145,000원이 아닌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128,000원 구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한테만 녹음기랑 똑같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한다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간 128,000원에 물려있던 사람들 지금 구간 85,000원까지 빠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진짜 다음에 올라가면은 저는 3분의 1 내지 아니면 2분의 1 꼭 분할 매도할 거예요.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만 분할 매도한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상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힘들고 그런 놈들 키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뒤통수 치죠. 힘들 땐 진짜 당신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똑같아요. 군대도. 제가 제 주변 봐도 여자친구가 막 기다려줬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막 기다려줬어요. 막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 군대에서 너밖에 없어 하다 군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 나오니까 돌변해서 여자친구를 버리죠.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을걸요, 분명히. 그죠? 어려울 때는 항상 뭐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에 닥치잖아요. 그죠? 그럼 까먹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또 어떻게 망각할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까먹어요. 여러분들은 까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 10%, 10%도 안 될걸요? 5%? 실패한 사람 몇 프로? 95%. 95%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자신의 이 실수를 망각을 하죠. 아, 뭐뭐 할 걸. 뭐뭐 하면 좋았을 걸. 그죠? 자기 실수를 망각하는 사람 95%. 자기 실수를 분석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5%라는 거예요. 자, 주식 시작할 때 다 안 잃어봤겠습니까? 주식 지금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깡통 찬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왜 있는 줄 알아요? 왜 있는 줄 알아요? 자, 봐봐요. 내가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깡통을 찼어요. 깡통을 찼어요. 근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근데 봐봐요. 깡통을 찼으면은 내가 잘못했기 깡통을 찬 거잖아요. 그럼 돈을 들고 옵니다.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와요. 또 전 재산을 걸어요. 어떻게 돼요? 또 깡통을 차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전 재산 갖고 옵니다. 그럼 깡통을 차는 사람이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공한 사람들 중에 또 어떻게? 깡통을 차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전재산에서 계속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보통은 깡통을 차고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바로 깨 성공한 사람 없어요. 꼬꾸라지기 마련이다. 왜 그런 거냐면은 배우는 게 없어서 그래요. 배우는 거. 자, 깡통을 찼을 때 배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배우는 거. 근데 성공만 하다 보면은 그죠? 실패를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야. 그 심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공만 하다 보면은 한번 무너졌을 때 대응이 어떻게 할지 몰라. 대응법을 모르는 거지. 시장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법을 몰라요. 근데 깡통을 차본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깡통을 찬 사람 중에 내가 깡통을 찼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치려고 내가 왜 깡통을 찼으며 왜 실수를 했는지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돼? 또 깡통이죠. 근데 고쳤다고 해도 한 번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또 실패할 수 있는 또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깡통을 찼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 실패에 대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변수를 제거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과 올라갔을 확률을 생각을 해보고 상승했을 때 왜 올라갔으며 빠질 때 왜 빠질지 변수를 다 제거하는 거다. 올라갔을 때도 뭐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물론 틀려요. 중장기로 그냥 매집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나이를 좀 먹고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계속 그냥 소액으로 연습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뭐 주저리주저 떠들었는데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제가 이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매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전에 제 매도 타점 잡아드렸던 거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매도 타점 보여드리는 거는 정확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좀 들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분명하게 다시 분할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 확실하게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 인생마다 똑같아요. 똑같다. 노량진 걔 똑같은 얘기 하지만 노량진 메가스터디 그쵸? 결과적으로 1타 강사 몇백억 받는 사람들이 10,000명, 1000명, 10만 명한테 가르칩니다. 그 중에 성공한 사람, 합격한 사람은 5% 내지 10%.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90% 사람들은 그대로 안 해요. 허튼 짓거리를 또 한다. 마찬가지. 제가 1타 강사는 아니지만 차트는 진짜 1타 강사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타점 분명히 잡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분명히 또 다시 그냥 분할 매도 안 하고 들고 가는 우를 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봤을 때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한 이 상태다. 어떻게? 3분의 2분의 1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더 가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매도 안 했을 때 쭉 빠지면 어떻게 돼? 기분 굉장히 나빠요. 자, 이거 3월 29일 관점으로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오고 어떻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16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조정받고 다시 급등할 때 한 번 더 몇 타점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몇 타점 들어가야 된다. 다시. 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이거 조정 안 받고 그냥 쭉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야, 무슨 책임을 져요? 3분의 1 매도하시면 3분의 1 남잖아. 그죠? 2분의 1 매도하면 2분의 1 남잖아요. 그죠? 바로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욕심. 우리가 지금 3만 원, 5만, 7만 잘 들고 왔고 뭐 해야 된다? 지금 2분의 1, 3분의 1 수익 챙겨야 된다. 수익 챙기셔야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 챙기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어떻게? 얘네들이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어제랑 엊그저께 거래량보다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 몇 시예요? 10시도 안 됐습니다. 10시도 안 됐는데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 붙고 있다. 뭐에 대한 기대감? 3시 40분에 IR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메타 좀 잡아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전거래가 들어가고 있다. 자전거래로 뭐? 매도창에 호가를 쌓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한투자에서 쇼스키즈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쇼스키즈. 근데 우리가 이 쇼스키즈를 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증권 또한 검은머리 외국인 쇼스키즈가 나오는 그러한 창구로서 작용이 돼요. 누구? 신한, 삼성.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어떤 재료 소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악재 노출은요. 악재 노출은 주가 상승이고요. 재료 노출은 뭐예요? 주가 하락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예요? 재료는 아침에 파이널 리뷰 노출되었습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노출됐어요. 특별한 미팅, 그죠? 미팅, 특별한 이슈업 종료, 파이널 리뷰 이상 없다,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제가 백날 이 매도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도 여러분들 뭐 한다?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매도하라는데 그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매도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 마인드 심리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평단 4만 원, 5만 원인 분들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6만 원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3만 원, 5만 원, 7만 원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 구간에서 한번 추천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플러스 2억이 돼 있다. 그죠? 그리고 1억을 투자했을 때 플러스 1억이 돼 있다. 그리고 단기적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3배 먹고 2배 먹고 있다. 자, 봤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 구간에서 내 원금 1억만 뺀다라고 했을 땐 뭐요? 2억은 빠지든 오르든 무조건 뭐요? 수익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 원금을 빼놓으면 뭐요? 무조건 수익 확정이다. 그죠?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1억을 벌었다. 내 원금만 빼면 뭐예요? 1억에 대해서 무조건 빠지든 오르든 수익이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왜 분할 매도를 못하냐? 한 방에 매도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매도해야 여러분 돈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플러스에 몇백 프로 찍혀 있다고 해서 플러스 1, 2억 찍혀 있다고 해서 뭐다? 기분 좋다라고 술 마시고 친구들한테 막 쏘고 그죠? 그래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지? 후회되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 수익 챙겨놓고 즐기라는 거예요. 원금은 빼놓고 즐겨라. 제발. 그러한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매도가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 구간에서 힘들어하고 굉장히 지쳐있는 거 제가 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매도해야지, 매도타점 잡아야지라고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만 해서는 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또 망각을 한단 말이야. 차라리 가격을 정해놓고 이 구간 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야겠다. 이런 걸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지 구간 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저는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매도에 대한 타점은 제가 좀 이따가 잡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이스라엘 관련돼서 그죠? 전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가 많이 올라요? 석유 관련주가 많이 오르죠. 그죠? 그리고 전선주도 오르고 전기 관련주, 구리도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도 오르고. 근데 아마 이 석유 관련주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산주도 올라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두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군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집중으로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얘네가 브롬이라는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브롬 관련주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브롬 관련주. 자, 누구냐? 4개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예, 제가 들고 있는 놈이요. 들고 있고 제 평단이 한 얼마더라? 8,000원 중반쯤에 있나? 저는 이거 모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고 월요일에도 혹시나 빠진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롬 관련주 얘랑 우노 플러스 우노 얘도 마찬가지. 얘도 모아가고 있는데 얘도 보면은 장기 이평선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마다 어떻게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터진다. 장기 이평선마다. 그죠? 근데 지금 장기 이평선의 위치가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가 죽어 있잖아요. 거래가 죽어 있다. 그죠? 장기 이평선 저항선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 같다. 그럼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아니 시장에서 지수가 빠질 때 무슨 종목? 개별주 테마 장세가 이어진다. 뭘 봐야 돼요? 브롬 관련주 무조건 봐야겠죠. JI테크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제일 수상하거든요.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제일 수상하고 얘가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분봉을 좀 보게 됐을 때 얘가 시초가의 주가를 올려주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 구간 얼마에 5,000원 5,000원 구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주가를 쭉 끌어올렸어요. 그럼 5,000원 구간이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도 하고 5분봉으로 봤을 때 뭐예요?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 이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을 뭐하고 있었다?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거.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었다. 보이시죠?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던 거. 그죠? 그리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고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매물이 많은 구간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놓은 사람도 있겠죠. 매도 걸어놓은 물량 어떻게 한 거예요? 싹 잡아먹어줬다. 그리고 뭐 했어요? 눌림이 발생된 거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된다? 수상하다. 수상하다. 얘가 브롬 관련주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금요일에 움직였다. 뭐요? 이번 주 상승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다. JI테크. 자, 영상은 따로 안 찍을 거예요. 이거 보신 분들만 좀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영상을 왜 안 찍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찍어도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독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종목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때 순간순간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거고 제 개인 채널 있어요. 명품 차트 분석. 명품 차트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명품 차트 분석. 이 개인 채널인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HLB도 많이 찍어드리고 종목들 많이 공유해드리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한창사나 마찬가지. 얘도 원래 브롬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앞에 구간 저항을 맞고 어떻게 됐어요? 저항을 맞고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아예 없이 죽어 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 얼마요? 미쳤어요. 12,000밖에 안 돼요. 거래량 10,000밖에 안 된다. 만. 뭐야? 완전 소외주죠. 완전 소외주인데 가끔가다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구간이요? 아, 바닥에서 매집해놓고 올려서 털어먹었구나. 털어먹고 이제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고 못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구간에서 주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 앞에 구간 물량을 전부 다 잡아주고 어떻게? 1차적 공격 매집 후에 하락 매집이 들어갔다.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다. 순간적으로 이런 게 한번 튀어주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냥 일자로.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만약에 좀
화끈하게 나와준다. 지수는 안 좋겠지만 이런 개별주들은 어떻게 미친 듯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올라가면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한 방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장기평 저항선 거의 9,800원에서 만원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30%가 올라가는 거죠. 한 방에 30%. 꼬리 달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갭 상승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 관련주로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고 꼬리 달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 갑자기 시간의 상한가 간 다음에 갭 상승해서 달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건 HLB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걱정하시길래 어차피 개별주 장세하면 저 종목 한번 보라고 한 거고요. 자, HLB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 제가 계속 아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구독자 많이 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 죄송하고 누락되시는 분들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H샵이라고 남겨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매도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고가권에서 매도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HLB는 단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절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는 거 딱 몇 글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막 300만원, 200만원 간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살 났죠. 50만원까지. 시장이 원래 이래요. 시장이 많은 70% 빠졌습니다. HLB라고 당연히 영원하게 상승하진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 고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부분, 저는 100%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승인 확률이 100%라고 해도 저는 99%, 실패 확률 1%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 승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1%의 확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모를 이 1%의 확률 때문에 뭐 하자?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 승인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래봤자 플러스 10% 위아래로 갭 상승이에요. 플러스 30%, 20% 절대 안 뜹니다. 20% 뜰 수도 있겠다. 근데 떴다가 눌릴 때 타점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한가 갑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식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승인된다 무조건 상한가 그런 거 없습니다. 충분히 승인되고 나서 잡을 가능성 잡을 수 있고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매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이런 욕심 때문에 이 고가권에서 3분의 1, 2분의 1 못 던진 걸 거예요. 그런 실수 그만 반복하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H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HLB 계열사도 계속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HLB 테라프틱스나 생명이나 HLB 제약이나 그 다음에 HLB 글로벌이나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계열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H 땡땡 해가지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매도 타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도 타점 꼭 제대로 잡아가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 두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결과적으로 HLB 쪽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건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속형 주사제. HLB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HLB IR에서 말했어요. 카티. 그죠?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뭐요? AI 진단.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 뒤에 히든으로 넣어 드릴 거고 이러한 HLB가 보는 이 미래, 바이오의 미래 그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생길 때마다 중장기 매집주로 좀 드릴 거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프로젝트 좀 만들어 놨죠.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방이 꽉 찼고 제가 이 중장기 매집반을 좀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200명 좀 넘게 차 있습니다. 300명까지 받을 건데 요게 뭐냐면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려요. 뭐 3배, 5배, 10배 만들어 주겠다 계좌를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근데 50%에서 100%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정도는 가능하다. 왜?
제 개인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증명이 돼 있어요. 뭐가 증명이 돼 있나요? 종목들이 증명이 돼 있습니다. 대한전선 40%, 50%. 누구예요? GNC 에너지 몇 프로? 거의 70%, 80%. 옵투스제약 70%. 최근에 엔캠 70%. 증명이 돼 있습니다. 올리는 영상마다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매집반에서 제가 종목을 드릴 거니까 제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릴 거고요.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희, 든, 참, 여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4월까지 받을 테니까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그리고 무료라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있죠. 비만 치료제 그 관련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밖에 어떻게 항암제 다음에 비만 치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는 거 별표 3개 말씀드리고 스윙 히든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6,000명 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많이 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뭐요? 스윙 투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없어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 대한전선이나 요거 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제약, GNC에너지, 뭐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놓은 거 있어요.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5종목 더 추천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기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일라일릴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 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장 구간에 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 전지는 매물이 쌓여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망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두 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두 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일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하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하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하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